어떻게 저희가 얘기하다가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저기 위에 저 천부경 그 천부경 어저께 그 우리 김인경 님이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거를 녹음을 하셔가지고 저는 안 했는데 그래서 그거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그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들어봤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천부경 설명할 때 인중천지일이 천지일이 일이 왕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의미를 뭐 세종대왕 그 왕으로 저는 받아들인 건 아니었고 수련자로서 나는 나 나름대로 내 우주가 펼쳐지는 것이다. 나와 우주와의 관계다.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인중천지일 개념을 잘 알면 내가 몸을 담고 있는 가정, 사회, 집단, 어느 지역이나 그냥 삶, 나는 모든 게 다 2, 3이니까 1000, 2, 3, 2, 3, 2, 2, 3이니까 나는 삶의 존재, 삶의 어떤 그 구성체로 본다면 3, 4성, 내가 나름대로 내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나의 완성하는 것이다. 근데 거기서 뭔가 작용력을 일으키는 화는 5와 7이라고 해서 제가 4에서 5는 뭐예요? 피라미드잖아요. 이렇게. 이 여기서 우뚝 솟은 내가 된다면 나는 이 면적을 입체적 공간으로 만들어서 내가 여기에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역할. 그렇잖아요. 그죠? 피라미드는 에너지가 돌잖아요. 저절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5를 그렇게 받아들였고 7은 뭐냐? 모든 물질은 다 앞뒤 좌우 상하 6면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 그것에 내가 중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물질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영혼이 있어야 내가 나를 내 몸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7의 존재 의미를 다른 데서는 뭐 북두칠성이요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나의 그 공간의 주인공을 찾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공간의 7을 제가 찾은 것이고 거기 생략된 9를 제가 이 육면체를 보면은 꼭지점이 8개예요. 그것이 우주죠. 우주는 공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간 개념. 자, 평면으로 보는 건 3차원 우리가 봤을 때는 다 평면으로 봅니다. 이게 우리 현재 생각. 그 다음에 물질계의 공간 3차원 개념으로 봤을 때 주인공. 그 다음에 8개 꼭지점을 봤을 때는 우주 자체예요. 우주는 전부 점의 집합으로 이루어졌던 혹은 공간이니까 거기에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이건데 그래서 이 수련하는 사람은 적어도 인중천지일의 개념을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그곳에서 내가 주인공이다 라는 개념으로 관념을 갖고 살아가면 얼마나 자긍심이 높겠냐.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거를 느낌이 들어온 다음부터 나 이 수련을 할 가치가 있다라고 제가 이 수련 시작을 했는데 그 여러분들도 그래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어저께 그 왕자가 거기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어저께 했었고 그 다음에 황자를 잘 보면 왕 위에 백자가 있어요. 그죠? 황. 네. 그 황자를 보면은 왕 위에 예, 그럼 저 뭐냐 우리가 다 왕이에요. 그죠? 우리가 모두 왕인데 이 중에서 누군가는 황이에요. 그죠? 뭐 다툴 이유는 없지만 그래서 왕 인중천지일의 왕의 개념과 무곡태고 황극의 황의 개념을 잘 떠올리면 그게 무슨 백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신백자라고도 하고 예, 신백자라고 햇빛이 제일 많은 사람. 예, 어쨌든 가장 우리 인간 중에서 인간의 각자 수련자 중에서 왕 중에서 가장 빛이 밝은 존재를 이제 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느낌으로 각자가 살면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수련에 대한 의미가 깊어지겠나. 저는 천부경을 통해서 저는 그 느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부님 10일날 누구 오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분한테 뭐 생년월일 뭐 지금 뭐 네, 김씨면 네. 어디 김씨 네. 해가지고 드리면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 배경이 어느 라인인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잖아. 나는 엄마가 나서 태어났나? 라고 우리는 그동안에 알았지만 이 도난누리에 와서 내가 부모 선택했고 또 부모 역시 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서로의 카르마를 해원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은 서로 간의 카르마 해론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라고 봤다면, 하지만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거를 아는 것이 저는 지명이라고 그랬고, 지명이라고 했고, 그걸 우리 잘 모르잖아요. 지자가 알지자. 알지자죠. 나의 운명을 아는 건데, 그런데 아는 방법이 있다. 이게 뭐 정충지장, 보정지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때 지명이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자신의 무의식의 영역의 파동은 나보다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잘 인식이 안 되고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충지장 상태가 되면은 나의 운명 설정의 파동이 그 에너지를 받아서 자기를 더 증폭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차리면 그게 지명이 된다라고 저는 봤고,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저는 정충지장의 의미가 지명하는 의미가 저는 그거라고 봤고, 어저께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명 방법이 있다. 그거는 꿈을 기억해내고 꿈을 이해하는 것이 자기의 운명 설정, 자기의 전생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라고 해서 꿈을 그렇게 알아차리라고 어저께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의도된 꿈을 꾸어서 자기 상이 존재하고 대화를 하라. 저는 그걸 통해서 정보를 다 받았거든요. 거의 다. 자기 전에 늘 제가 이렇게 하고서 질문을 하고 이걸 알고 싶다고 요청을 해요. 그런 꿈에서 늘 굉장히 보여두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하 하고 안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게 뭐냐? 의식 간의 상호 소통 인식이 꿈이에요. 그래서 꿈이 뭔가를 의미를 내가 제대로 알면 자기를 알 수 있고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경험을 해왔고, 그래서 이 수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 그래서 질문 답이 안 나오네. 그래서 그것처럼 그 지명, 내가 과연 어느 라인을, 어느 영혼의 라인을 타고 왔는지, 그분은 아마 그런 것을 느끼는 분인가 봐요. 그거는.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조금 더 배경 설명을 하면, 한 2달 전쯤인가? 거기 갔을 때, 무주에 갔을 때, 그분은 김지성이라는 그 선사, 그분은 수염 기르고 이렇게 한 사람이 굉장히 미남인데,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 됩니다. 저보다 나이 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저보다 갑장 아래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박사님이 늘 주말에 온다고 카톡이 되니까 박사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왔는데 무죄한데 우리는 그때 성곽에서 얘기를 중에 있었어. 얘기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올라와 가지고는 뭐라 여보세요? 라고 이제 하니까 네? 하고 보니까 범상치 않은 사람이 있어서 거기를 계시라고 그러고 제가 혼자 내려가서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한 3번 정도 했는데 토탈 얘기한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됩니다. 한 번에 2시간 몇 번 했고 한 번에 1시간 50 몇 번 하고 또 1시간 몇 번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잘 본인은 얘기를 하는데 공부가 좀 되신 분이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사회생활도 했던 분이고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사회생활을 거의 정리하고 오로지 산기도만 이렇게 다녀서 그쪽하고 영계라고 뭐 하지만 영혼계하고 이 접속을 해가지고 뭔가 깨달음을 얻고 또 정보를 받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왜 그것이 보였고 이런 게 보인 것이 왜 보이는지에 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6시간 동안 제가 토탈 얘기했을 때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게 나타났고 산에서 뭐 보이고 뭐가 보이고 해서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답변을 다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 자랑이 되는데 그분이 하는 사람이 정말 제가 귀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이 우주자에는 어떤 상태에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걸 보여있는 느낌인지 저는 딱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답변을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귀인을 만났다고 이제 하고 가고 그 다음에 저하고 가끔 통화도 하고요.
저도 이제 전화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고 지난번 한번 서울 왔었어요. 왔을 때 한번 같이 만나서 얘기도 좀 추가로 하고 그 사람은 또 산기도 갔다고 왔는데 그 사람이 모시는 스승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우리 박사님도 유튜브를 보고서 자기가 바라는 어떤 스승의 그룹으로 하려고 했던 이렇게 오셨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제대로 된 도인은 그분이래요. 해천. 예, 해천 존자라고 하는 그분이래요. 예, 정확하게.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있어요? 나와? 또 그분이 맞는 거예요? 난 그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나 안 봤어. 아니 해천문자 하니까 또 할아버지 나오시는데 할아버지 보니까 갑자기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개인적인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그 본인 편한 대로. 아니에요? 아니요 할아버지시는데. 그러니까 본인 편한 대로 하시고요. 하시고. 어쨌든 그분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의 경험으로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 도수련을 우리가 도수련 와서 김종업 박사님이란 분도 우리가 만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 해천전자라는 분이 12월 10일 날 왔을 때 그건 이제 세부 스케줄은 제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해서 공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텐데 그분이 왔을 때도 하나의 우리 경험이에요. 예를 들면 족상을 본다. 그 사람도 우리 하나의 경험이에요. 그죠? 의지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점쟁이가 왔다 그냥 들으면 돼요. 예, 그런 거고. 그래서 그분이 오면은 아마 자기의 영혼적 라인이 어딘지 그거를 아마 좀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운명적인 얘기 아니면 어떤 일을 해보시라고 어떤 얘기를 할지는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내가 필요하면 조금 더 정보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본인 성명, 본관이 어디고 몇 년, 몇 월, 며칠, 뭐 시까지는 뭐 굳이 필요 없다는데 그걸 알려주면 제가 전달해 줄 거고 제가 지금 몇 명 받았습니다. 그거를 알려줘서 본인이 그것도 한번 그 사람은 이제 주역풀이보다는 어떤 뭐 이거 기도를 통해서 느낌으로 받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날 왔을 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지는 제가 계속 대화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할까다는 걸 결정이 되면 여러분한테 공지를 해서 그분이 몇 시경에 오면은 우리는 어떤 일정으로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공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신다고 하셨을 때 그분도 그러니까 무슨 뭘 하겠다라는 거를 갖고 오실 거예요. 그 김지성 선사라는 분이 자기가 유일하게 가장 천재로서는 인정하는 분이 그분이라고 스승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김지성 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산기도. 그렇기 때문에 영성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어요. 지식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영성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도나누리 수련 단체라고 하니 이 수련을 하는 도반들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영성에 대한 경험과 어떤 나름대로 수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해천존자랑 김지성 선수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이 김지성 씨가. 그래서 그 요청을 했더니 원래는 이제 그분이 그런데 잘 다니겠어요? 안 다니죠. 안 다니는데 김지성 씨가 그러니까 자기를 스승으로 모시는 김지성 씨가 그런 얘기를 하고 도나누리 얘기를 하고 여기서 수련하는 사람들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도 나름대로 어떤 상태에 있으니 그럼 자기가 가서 한번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 해보겠다고 나름대로 시간 내기 어려운 사람이 시간을 내준 거예요. 사실은 우리한테 여기 올 사람이 아니죠. 오늘 단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누가 가서 찾아가서 뭘 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어디 다니면서 그런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김지성 쓰는 사람이 좀 특별하잖아요. 그리고 늘 산기도만 다니는 사람이어서 그런 제자 같은 친구가 도나누리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반들이 그런 수련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하니 그런 단체에 수련을 하고 여기는 돈 받는 상업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것이 마음에 들은 모양이야. 그런 단체라면 그런 도반들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얘기가 돼서 어렵게 시간 조절해가지고 원래는 평일날 온다고 한 거를 평일날 우리는 못 옵니다. 주말에 옵니다. 그래서 아마 11일날 와서 준비하고 12일날 우리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쭤볼게요. 그것도 얘기를 해볼게요. 김지성 씨하고. 우리가 도반들이 이러한 정보를 자기 이름, 본관, 생년월일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 도반들에게 혹시 뭐 해주고 어떤 생각을 갖고 오냐고 물어서 그것이 얘기가 나오면은 조금 더 정보를 우리 주말반에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좋다. 너 그런 사람이라면 나도 한번 보겠다. 그 하시면은 저한테 주시면 되고, 아니 나는 관심이 없다 하시면 그냥 안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날 그냥 수련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예, 그건 수련 후에 오는 거죠. 예, 제가 이거 시간을 조절하려고 그래요. 시간을 후로 조정해 주면 돼. 예. 그게 가능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갈 수 있게. 예. 그래서 그분 시간을 조절해서 우리도 이제 수련을 가급적 그날은 좀 짧게 하고 한 2시간 안 하고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하고 가실 분은 가시고 그다음에 거기 관심 있는 분은 남아서 이렇게 하고 식사를 하고. 예, 그거는 그 사람 스케줄하고 우리 훈련 수련 스케줄하고 조정을 해서 그건 제가 다 시간 스케줄 올려드릴게요. 그거는 단체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공지를 해드릴게요. 1대1로 면담 받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물어볼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지 저방 가서 같이 뚱 둘러서 같이 얘기할지 가실 분은 가시고 남은 분들 얘기할지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면은 그러면 그분은 여기에 앉아 있고 우린 저쪽에 있다가 우리 명상하고 있다가 호흡하고 있다가 누구에서 개 1대1로 해도 되고 그게 괜찮습니다. 다 같이 있어도 됩니다. 하면은 같이 있고 그것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개인 면담은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아니 뭐 한 사람당 기껏해야 뭐 한 2, 3분이겠죠. 뭐 많이 돼요. 예. 2, 3분? 안 들어오게 그냥 간단히 말해주시겠지. 지금 현재로서는 추측을 저는 안 합니다. 추측을 안 하고 일단 그쪽 김지성 씨 통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미리 생각 안 합니다. 미리 생각 안 해요. 확정되지도 않은 거 지금 생각해 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예단 안 합니다. 강동현 사범님 하시고 싶으세요? 어떤 거? 생년월일 넣었어요? 전 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요 그분하고 저하고 누가 더 경제가 높은지는 몰라요. 저는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인데 뭐냐면 자 그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나보다 영적 수준이 높다고 한다면 저는 가서 한번 얘기 나눠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보다 영적 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저 안 합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여기서도 그랬고요. 여기서도 제가 여기 박사님의 사조가 있습니다. 터키에 계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봤고요. 저는 그분이 저보다 영성 수준이 낮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반들은 전부 그 사람하고 가서 1대1로 다 물어보고 다 했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왜냐? 제 판단이 있어요. 그분이 영성 수준이 어떻다는 거 제 느낌이 딱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내가 굳이 얘기 드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해서 성원사 선생님은 테마도 하시나요? 누구요? 성원사. 예, 테마 행위도 하죠. 근데 그 테마가 참 어렵잖아요. 저도 합니다. 저한테 해보라고 해보지 않으셨죠? 귀신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보이가 안 보이가 떠나서요. 예, 저도 그걸 합니다. 저도 그걸 하는데, 우리 도반들이 우리 도반들이 저 테마 해주세요라고 하는 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떤 분은 테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요. 제가 테마 하는 방법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도 제가 봤는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늘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냥 평범하게 보통으로 보이겠죠. 한번 요청하시면 되겠네요. 병원으로. 사부님의 기치료 능력은 뭐 대단하지만 그 변해서 사부님 치료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하고는 지금은 지도자 1급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보통이 아닙니다. 적어도 1급 지도자를 수료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수련을 방편을 구제하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하게 바라면서 지금 수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이고, 하여튼 뭐 제가 요즘에 치유 사역이라는 치유 능력이라는 게 어느 단체나 다 조금씩 활용하는데 제 친구가 이번에 안수 집사 그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별 능력이 없는데 안수 집사 한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기치료가 바로 그런 맥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련하는 과정에서요, 활공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심상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 수련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후반기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기 하나 아이디어가 뭐냐면 활공할 때 대부분 이제 골반이 풀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브로그로 골반을 맞추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네. 제가 그걸 활공하고 그걸 결합하면 네. 되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주말반에는 진짜 인재가 많아요. 그래서 저 박사급들이 이렇게 다 많고 하셔가지고. 이거 못해서 여기 빅사. 점이 빠졌어. 원인 중에 뭐 자세가 나빠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근육이 땡겨갖고 그런 경우도 있지. 자세가 나쁘면 한쪽 근육이 단축이 와요. 단축이 오면은 골반이 풀어져 있는 상태로 굳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저기 동양 가수하고 마실 때 그 느낌 뭐 이렇게 갑자기 확 땡겨가지고 몸이 확 휘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근데 지속이 되니까 골반이 이렇게 다 여기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럼. 비밀인데? 그래서 그게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 근데 그거를 풀긴 풀었는데 내 나름대로 병원 가니까 안 되더라고. 아, 병원 가서는 안 돼. 풀긴 풀었는데 다 풀리지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병원 제가 한번 나중에 맞춰드릴게요. 예. 자, 이게, 이제 의사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는데, 저도 해부학, 독학 했고요. 예, 보면은, 그냥 기본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우리는 206개의 뼈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그냥 끼어 맞춤으로 있는 뼈가 있고요. 관절이 있는 부분이 143군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대와 근육이 연결되어 있고요. 뼈는요, 그냥 각자 독립된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인대와 근육이 없으면 그냥 허물어집니다. 예? 근데 그죠? 예? 거기에 인대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요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근육을 단련함으로 해서 척추나 이런 데 허리가 안 아파요. 이거 근육이 약하면은요, 무거운 거 들거나 할 때 부담이 돼서 뼈 자체가 제대로 버티지 못해서 아프게 되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근육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린 다 알잖아요. 나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근육이 움직이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 감정이 일어나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기뻐하거나 공포가 심히 걸거나 뭐가 있까, 물론 물리적으로 충격받은 거는 그건 논외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근육이 좌우 대칭으로 압축되고 좌우 대칭으로 이완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이게 한쪽만 그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뼈는 어쩔 수 없어요. 뼈는 그냥 있는 거기 때문에 근육이 땡기면 그냥 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 굳으면 아까 지금 우리 김한주님 얘기한 대로 그것이 고착화돼서 틀어진 상태로 있는 거죠. 그걸 잡는 거는 우리 김재민 원장님 의원에 가면은 그게 1억짜리 무중력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가는데 우리 도반들이 가면은 무료예요.
아,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10,000원씩 받는다. 10,000원씩. 아 다른데 치르고 부담을 확 주는 거지. 안 받기만 해봐라. 다른 데는 5만 원인데 우리 원장님은요 진짜 홍익인간 하셔가지고 10,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이건 인건비도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근데 그 기계 안 하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예. 결과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네, 예. 그걸 나중에 활공할 때 예, 그때 네. 시범 그걸 좀. 활용하면 네, 그래서 우리가 활공제가 이제 후반기에 있습니다. 후반기 공지를 하면은 김재민 원장님도 언제 활공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어느 정도 미리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틀어졌다면 잡을 겁니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하면 되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12월 12일 날은 그거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개인 생년월일은 오픈하면 안 되니까 저한테 따로 주시면 그걸 제가 메모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강동영 사범님이 받는다고 하면 받고 안 그러면 안 전 받습니다. 네. 딱 봐가지고 네. 사범님이 이제 하고 안 내가 그러면 많이 안 되네. 하시는 저는 그날이요. 제가 그 사람을 느낄 것이고 그 사람이 저를 느낄 거예요. 저는 내가 그 사람이 경제가 어떤 종지 저는 제 관점에서 이렇게 할 거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저를 보겠죠.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공부 더 하셔 그러면 내가 깨갱해야 되고요. 그분이 아무개 씨는 뭐 어떻다고 그분이 뭐 저를 그런 그 영적인 어떤 관점에서 나의 상태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전 그대로 이제 편안하게 들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나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내가 그 단계에서부터 다음 단계로 밟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점 보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번 본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사람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번에 이런 인연이 됐기 때문에 한번 딱 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딱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하고. 리딩 해주는 거네. 예, 모르겠어요. 그분이 느끼는 대로. 왜냐면은,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의 구조는 다 정보를 수신하는 몸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단전의 정보 수신 스펙트럼이 다르고요. 중단전에서 스펙트럼이 다르고요. 상단전에 수신하는 스펙트럼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단전부터 하지만 그래서 나를 알아차리고 상대를 느끼고 몸의 건강을 느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단적 영역으로 가면 상대방의 혼 상태, 상대방의 생각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이제 감지가 되는 것이고요. 상단전에 가려면 그 사람의 영적 배경과 그 사람의 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신이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자 개발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각자 나는 어떤 데 관심이 있다. 건강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하단점 위주로 하시면 되고 나는 상대방한테 속지 않겠다. 상대방의 진면목을 잇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미소를 짓든 그 사람의 본심을 알고 싶다. 그러면 중단적 영역을 개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주의 모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일체지로 다 알고 싶다. 영적인 세계나 우주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를 개발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아래부터 개발하는 게 좋다. 선생님 제가 그 정리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그 단톡방에 올려드릴까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네. 제가 공부하면 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도나늘이 주말반에 있는 정보 지금 엄청나요, 사실은요. 정말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지금까지 올린 것 더블 이상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1급 지도자가 되시면 이론적 배경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방편도 바르게 해야 되고 부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아예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몇 번 되새겨보면서 숙제하고 자기 방식으로 그걸 해석하세요. 내 방식으로.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의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내 방식으로 그걸 이해해야 돼요. 내 방식으로. 그래야 보편 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박사범이 뭐라고 그랬지? 박사범 생각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단어로 표현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내 방식대로 그걸 이해하시고 그걸 가지고 내가 사회에 적용하시면 돼요. 아까 천부경에 그 숫자 나오는 거 이렇게 점으로 이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점이 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구는. 이거 생략된 것처럼 나는 느껴진다. 그랬어요. 80일자로 하다 보니까. 아, 그러겠네. 네. 아니, 제가 어디 그 유튜브를 보니까
군은 신의 수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나머지 1에서부터 이렇게 1, 8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마름먹거리고 여기도 마름먹거리고 해갖고 이렇게 숫자가 돌아가는데 1, 네. 2, 3, 4, 5, 6, 7, 8 뭐 해갖고 여기가 구자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군은 신의 수여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돌면서 그 어떤 기의 어떤 순환이 제 연구실이라고 그 앞에 들어갔을 때 이 표시 있었잖아요. 그 표시 보셨죠? 그 위에가 그 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은 점으로 연결이 안 돼 있고 나머지 숫자는 다 점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게 보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설명을 들으니까 예. 저는 천부 81자도 그것도 맞췄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8 더하기 9981 9981 아니 근데 맞죠? 나는 저기 사부님이 그 받았다는 네, 느낌으로 그 느낌을 지금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붙여놓은 그 의미는 모르시잖아요. 예, 예, 몰라요. 그 그림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예. 그 그림이 1에서 8까지는 다 연결돼 있는데 9만 딱 외가 오. 이게 그 받은 게 지금 제가 좀 배웠던 그거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그 받은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군은 신의 수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뭐 천부경 처음 여기 와서 천부경을 처음 접했고 그래서 박사님이 천부경 해석해 놓은 걸 카페에서 제가 다음 카페에서 제가 박사님이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봤고 그 다음에 궁금해서 인터넷을 쳐보니까 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다 해서 한자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로 해석했더니 너무 실망스러워서 나 이름은 수련 안 해. 만약에 천부경이 이런 의미라면 그리고 천부경을 가지고 수련하는 단체라면 나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의미라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저녁에 들어가서 천부경 단어를 떠올리면서 명상에 들어갔어요. 중간에 가다가 막혀요. 안 가요. 가다가 조금씩 가다가 거의 한 100일 동안 제가 하루에 3시간씩 명상했어요. 천부경 가지고 그냥 누워서 천부경 떠올리면서 그냥 100일 정도 됐을 때 이 해석이 제가 됐습니다. 저한테. 그러고 나니까 이러면 내가 해야지. 그러고서 이 도나누리 수련에 몰입하게 된 거예요. 그 글로 남겨놓은 거 혹시 있으세요? 지금 책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예,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좀 보고 싶어요. 예. 그 저는 그래서 기존에 지난번 하면 설명을 했지만 그랬어요. 우리 정 박사님도 천부경에 대한 나름대로 공부가 많이 되셨지만 저는 기존의 해석 방법하고 저는 그렇게 한자풀이로 안 했고요. 저는 오로지 명상으로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련하는 나로서 천부경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느낌으로 나한테 의미가 오는 것이냐 이거를 느낀 그대로만 제가 그때 천부경 해석을 한 거예요. 저거를 복사해달라고 제가 갖고 와서 여기서 보니까 그 뭐 213 뭐 해갖고 이 숫자가 뭔가 연결돼 있는데 이 의미가 전혀 감이 안 왔거든요. 예. 이게 뭐 설명도 지금 저 들어본 적이 없고 박사님 것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왜 제가 아직 거기까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 글자를 딱 읽으니까 어떤 숫자의 조합인데 이 숫자의 의미가 뭔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 사실은. 근데 지금 사부님이 잠시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 나머지 숫자들이 이렇게 점으로 연결돼 있고 그 구는 뭔가 이렇게 그게 제가 그 유튜브에서 봤던 이렇게 저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사부님. 그 어려운 것도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뭐지? 이게 내려온다 그러더라고. 다 천부경 받은 사람들은 그냥 순식간에 하늘에서 뭐 병풍인가 뭐가 뭐 내려가? 족자처럼 확 들어온대요. 천부경 81자가요? 자, 그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천부경을 맨 처음에 우주를 성찰하고 말씀하신 환우로 넘어갔을 때는요, 81자가 아닙니다. 18장가가 됩니다. 숫자가 더 작더라고요. 즉, 무슨 뜻이냐 하면, 천부경을 숫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수리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천부경을 그렇게 81자로 받았다 그러면 저는 인정 안 합니다. 제 관점에서는 천부경이 진짜 거기서 우리의 그 선도 그 주 라인에서 왔다고 한다면 18자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분이 이해할 수, 그러셨어요? 할 수 있어요.
뭐 비슷하게라도 몇 자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근데 80 한자가 하늘을 뚝 받았다. 저 그 사람 인정 안 합니다. 아직은 잘 제가 몰라서 물론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서 저도 천부경을 맨 처음에는 숫자 풀이로 다른 데 다 돼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명상을 100일 명상을 들어간 거예요. 천부경만 가지고. 그리고 받은 느낌을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당군이 있잖아요. 네. 그분하고 천부경하고 관계가 당군도 환웅, 그 다음에 신기, 현덕이 가꾼 문자로 바꾸고, 저 신라시대의 저 최치원이라는 그분이 이걸 한자로 80 한자로 바꾸고, 이렇게 왔는데, 단군은 47대까지 와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저 북한 쪽에서는 당군 능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군을 모시고 있죠, 많이. 그래서 단군에 대한 그림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사실은 거의 왕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우리 관점에서. 아까 제가 말한 인중천지의 관점에서 보면 그 정도의 경지에 계신 분이죠. 그렇다면 그 의식의 흐름이 있어요. 줄기의 흐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그리고 박사님도 처음에는 그 단군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할아버지하고 어떤 영혼적 흐름이 연결돼 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가다가 어느 단계에서 박사님의 수련 경지가 이제는 굳이 단군하고 연결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거를 터키에 있는 사조가 얘기를 해줬고요. 터키 사조가 박사님한테. 그래서 이제는 단군을 놓아도 됩니다. 라고 해서 한 6년 전쯤인가부터 박사님은 당군상에 대한 그걸 갖지 않고 홀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 흐름이 있어요. 즉, 내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요. 근데 내가 대학원생이에요. 그러면 초등학생 선생님한테 배울 게 있을까요? 수학을? 영어를? 네, 그런 것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를 뭐 죽이고 뭘 죽이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낮은 경지에 있을 때는 배우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다. 하지만 내가 그 경지에 되면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마음의 존중은 하지만 떠나야 됩니다. 청출호남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11분이 이제 지도자 과정을 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가운데 이 수련을 한다 그랬고요. 저는 이 수련 방편을 다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자기 탤런트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이 수련 방편을 다 하고 자기 방식대로 수련을 깊이를 더해서 이것이 다 맞췄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분야에서는 저보다 더 뛰어나신 그런 분으로 돼 있다면 제가 정말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각자 개성이 있고 다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거를 방편을 저는 박사님한테 배운 것을 제 나름대로 습득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이거를 수련해야지 진짜 수련 같은 수련이 될 것이냐를 제가 정리를 했던 것이고 이거를 같이 여러분하고 공유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거기에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것이고 자기가 집에서 이거 저하고 반드시 저한테 듣고 집에 가서 떠올려서 회상해서 기록하고 수련일지 쓰고 자기가 복습을 하는 적어도 이 3단계가 갖춰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 선영님은 워낙 잘할 텐데 그런 식으로 이거 적어도 최소한 3번 복습하지 않으면 이거 잊어먹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가끔 놀랄 거예요. 아니 저 박사범은 어떻게 그 다양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지? 그거 왜 그랬을까요? 저도 한 번만 하고 안 했으면 기억 못합니다. 저도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태로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수련할 때 보면요. 예전에 했던 것하고 뭔가 다릅니다. 뭔가 달라요. 그게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이 종합적으로 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되다 보니까 요것이 꺼낼 때 요것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 살짝 바뀌어서 나와요. 저도 준비 안 해요. 이거 여기 수련하러 올 때 오늘 뭐 해야겠다. 그냥 텅 비어서 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뭔가 툭툭 들어와요. 이거 하라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냥 같이 그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반이 굉장히 귀한, 진짜 귀한 인재들이고
다들 다 경험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방편을 박사님 걸 저는 절 통해서 전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서 자기 걸로 소화해서 자기 개성을 드러내서 자기가 하는 자기 영역에서 다 왕이 되시기를. 이번에 낙엽인가요? 네, 작년 낙엽. 올해 겁니다. 맨 처음에 예뻤겠지. 네, 맨 처음에는 이게요 칼라였어요. 칼라였겠지. 칼라여서 여기다 놓았는데 시간이 됐더니 나는 옛날에 당근 할아버지 느낀 적이 있었어. 아 예. 그때가 이제 단화사원 다닐 때인데 영동 천원인가 어디 갔는데 당근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화사원 당근 그 천재를 지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거기 서서 이제 하는데 갑자기 나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외할아버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싸나우셨어. 키가 작으신 분이 그냥 욕도 잘해. 욕도 잘하고 그냥 따스함이라는 게 없어요. 속 안에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그런데 있는데 그 할아버지의 그 뭐라 그럴까 그 나는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따사로움.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나한테 걸어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느낌이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너무 따뜻하고 정스럽더라고요. 맨정신에. 그 뒤로는 언제 오셨어요? 꽤 오래된 일이죠. 바다사람 다닐 때니까. 그 뒤로는 오신 적 있어요? 그 뒤로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세상에 이런 느낌도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상상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요, 이거 모든 건 삼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건 삼으로 이해해야 돼. 삼으로. 삼. 자, 그림이, 당근 할아버지 모신 그림 있죠. 그 상태와, 그 다음에 김윤경님의 의식의 상태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의 기운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면, 여기에 당근같이 그 정도 되신 분이니까, 거기에 뭔가 그 기운이 흘러서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일반 사람 그냥 거기다 하잖아요. 별 느낌 없어요. 그래서 요 3박자가, 그리고 김윤경님이 아무리 여기서 기운을 줘도요. 김윤경님 모르면요. 그냥 평면 2차원 사진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의 영성적 그 여정의 흐름 속에서 그 정도가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본인이 있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그린 사람, 그 대상, 거기도 나름대로 다 그 에너지가 흐르고 있고요. 이런 아주 쉬운 말로요. 언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언령. 그러면 언이라는 것은 말이잖아요. 옛날에는 글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고요. 소리고요. 소리에도 나름대로 의식 에너지가 실려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아무 경지가 없는 사람이 떠드는 소리는요. 누구도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적어도 상당한 경지에서 그 사람이 소리 주문을 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한 힘이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본인이 상당한 경지에서 그거를 했고 수없이 그 소리를 우주에 퍼뜨렸고요.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 그것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단 주문을 할 때 그 주문을 누가 했는가를 잘 살펴야 돼요. 왜냐? 그 주문을 한 사람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불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주문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진짜 어떠한 경지의 존재인지를 알고 이 사람이 이러한 주문했다면 나 그거 해도 되겠다 한다면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것이면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의식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을 때는 뭐 힘을 받으면 되니까 나의 의식 경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그걸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다 끄달리면 안 돼요. 끄달리면.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그 주문의 그 소리, 그 다음에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글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 왜 그러면 그것이 허황된 소리 같이 들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 증명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런지. 그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 그게 맞는 것이지, 그거를 증명할 수 없으면요, 나는 그냥 들었어. 아, 당신은 그랬어요? 그냥 그러면 끝이에요. 나는요, 그럼 나 증명 진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음악을 들었어요. 음악을 들었는데, 갑자기 음악을 듣자마자 눈물 콧물 쏟았어요. 듣자마자. 근데 순식간에 영상이 쫙 보이는데, 인드라망. 난 인드라망 단어가 뭔지를 몰랐어. 근데 인드라망이. 그물망. 그물망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근데 하여간 그때 영상은 그물이 쫙 펼쳐지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가 딱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음악 끝날 때까지 듣고,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뭐 음악이야?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랍게도, 원인 스피릿이었어. 원, 인, 스피릿.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느꼈던 걸 영상으로 봤고, 메시지로 듣고, 근데 내가 그 음악을 듣는 순간에, 눈물, 콧물 다 쏟았어요. 나 진짜 그때, 이게 뭐지? 난 지금도 그게 막, 조금. 그 원인 스피치라고 한 분이 누가? 그래가지고 그 음악 CD가 그때 그거 CD였어요. 그래서 이 CD 어디 가서 사느냐 했더니 세도나에서 사왔대, 우리나라 옆에. 그래가지고 그 세도나 간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구입을 했어요. 그때 3만 얼마 주고 샀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CD 그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래요. 인디언 사람인데 인디언 피리 음악이었어. 예. 근데 그 사람이 깨달은 자였다. 그러니까 아마 그 주파수가 맞은 건지 뭐. 기본적으로는요. 그 음악을 만드신 분이 자기의 그 영혼에 그걸 담아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듣는다고 똑같이 반응이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사람마다 자기 내면의 상태가 달라요. 의식의 상태가 달라요. 감정의 상태가 달라요. 그리고 그때 어떤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느낄 때도 있고. 원인 스피릿인데, 아니 근데 내가 그 음악을 다 듣지도 않았어. 음악을 틀어주고. 우리 주말반에 올려줘 보세요. 그 음악을 틀어주고 주말반에 공유해 주세요. 네. 원인 순식간에 그랬어요. 네. 내가 그 음악을 들은 것도 아닌데. 예. 순식간에. 자, 그러면 그거 좀 넣어주시고요. 나중에 들어보고 느껴보게. 그다음에 우리 황민철 변호사님은 나름대로 이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어떤 생각이 들은 게 있냐고.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지금? 듣고 있었죠. 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뭐 서울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에너지가 담겨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물질 현상계입니다. 그죠? 물질 현상계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작용력이 중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입니다. 그건 다 인정하죠?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다 인정하죠. 자, 강력은요 굉장히 적은 여경에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양력은 그 주변에서 작용을 합니다. 전자기력은요 같이 다니는데 같이 중첩돼서 작용을 하는데, 전기력은요 뭔가 차단이 되면 끊어집니다. 전기력도 세요. 자기력은 차단이 돼도 작용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뭐예요? 중력이죠. 중력은 뭐예요? 질량이 있는 것 간에 상호작용하는 당김의 그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우주가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물질화된 질량을 가진 것들 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 작용을 합니다. 그죠? 그죠? 네? 그러면 윤경 씨하고 저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상호작용하고 있어요. 그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듯이 그러면 물질계는 좋다. 밝혀냈으니까. 그런데 그럼 비물질계에는 어떤 작용이 있느냐. 그걸 알면 이해가 돼요. 자, 중력이 비물질계에서 무엇을 작용하느냐? 심력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하고 오늘은 그것만 얘기할게요. 이 우주의 태초에는요, 무심무의식 상태였어요. 자기 하나의 존재였지만 무심무의식 상태였고 그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였기 때문에 그것이 서서히 뭉쳐갑니다. 이렇게 유유상종으로. 그 상태가 심의 상태예요. 본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태입니다. 근데 그 홀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식도 없어요. 내가 난지도 모르고 무의식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움직임이 그 밀도나 어떤 그런 차이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때가 바로 심의식 상태입니다. 심의식. 자기가 나네? 라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설명하고 그 심이 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어요. 그 중력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듯이 그 심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고요. 우리 인간도 바로 천지인으로서, 그죠? 인중천지인 상태잖아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태초의 절대 심 상태가 우리 인간에게는 분화심 상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느끼는 순간에는 전체가 원인 스피릿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물질로만 내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다 따로따로 존재입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자기 의식의 차원이 어떤 상태이냐 따라서 아까처럼 그것이 연결돼서 내가 인식되기도 하고요. 그거를 모르는 존재들은요, 아무리 좋은 음악, 좋은 그림 보여줘 봐야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난 그때 왜 눈물이 그렇게 나오고 눈물 콧물 막 쥐었잖아요. 그거는 김인경님의 전생으로부터의 흐르는 영혼의 여정이 전생에서 분명히 어떤 수련의 단계가 있었고요. 그 어느 정도 나름 어떠면은 어떤 여성으로서의 어떤 경지가 아마 되셨었을 거예요. 전생에서. 지금은 알면서는 뭔지 모르지만 전생에 그런 것이 지금 내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음악을 듣자마자 눈물 콧물 막. 예.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그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 그 상태에서 작곡을 했고, 그거를 듣는 김인경님이 그러한 정도의 전생의 경지가 내면에 있고요. 그것을 들었던 그 장소의 어떤 에너지 분위기가 상호 삼박자가 맞아져서 본인한테는 그렇게 반응이 드러난 걸. 예. 그래서 저방 가서 이제는 11시 반 됐네. 네. 그래서 수련하겠습니다.